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 진행의 김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이제 원장님, 네.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10시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 건강증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네.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하는 정형외과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양한 정형외과적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깨나 무릎, 허리, 목처럼 상당히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네. 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정형외과적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원장님과 함께 또 매주 나오는 원장님들과 함께 자세히 도와드릴 거예요. 네. 병원이 내 집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갑자기 어깨가 무겁고 뻐근하면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또는 노화 등으로 어깨 관절과 인대, 근육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세수나 머리 빗질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팔을 쓰지 못하게 되는 오십견. 통증은 별로 없는데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떨어지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과 석회성 힘줄염까지. 어깨 질환별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법,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희 어깨 네. 질환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방용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여러 정형외과적인 질환들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한다. 그리고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통증이 나타나고 병원에 갔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존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수술밖에 답이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환자 역시 해박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인체의 구조나 치료 원리에 대해 알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예후나 생활 관리 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또 어떤 질환이든 재발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올바른 생활 관리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재발이라는 단어가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전에 발병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김방용 원장님이 오늘 돈 말씀 주시기 나오셨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주로 어떤 증상으로 어떤 상태로 내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확실히 악화되시는 분들은 다들 병원에 잘 오셔서 적절한 진찰을 받고 적당한 치료를 잘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큰 지장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버티시다가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네. 이럴 경우 이미 병이 깊어져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네. 네, 어깨에 생기는 질환들은 병이 깊어져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다 병원을 늦게 찾으셔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많죠. 예. 네. 아무리 바빠도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한다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가 있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6가지 상황을 추려봤습니다. 첫째, 겉옷에 팔을 끼우기 위해 손을 뒤로 돌릴 때 너무 아프다. 둘째, 팔에 힘이 점점 떨어진다. 셋째, 날개뼈 쪽으로 담이 자꾸 결리는 듯하고 팔을 따라 저리기도 하다. 넷째, 어깨가 자주 빠진다. 혹은 빠질 것 같이 불안하고 어깨가 자꾸 흔들린다. 다섯째, 3개월 이상 특정 동작이나 자세에서 통증이 지속된다. 여섯째,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깬다. 예,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각각의 상황별로 가능한 원인 질환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병원에 그래서 좀 빨리 가보자 네, 이런 이야기 그렇죠. 주위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네. 하나하나씩 케이스별로 저희가 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내가 옷을 입을 때 어깨 통증이 생긴다거나 뒤에 무언가를 집을 때 아이고 하면서 아파하신 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깨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네, 동결견 또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불리우는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어깨가 굳고 점점 뻣뻣해지는 병인데요. 굳은 것 자체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통증이 심해서 힘든 병입니다. 어깨가 녹이슬었다고 말씀드리면 빨리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진처럼 어깨가 굳기만 했는데 왜 통증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이 체조 선수처럼 다리를 일자로 쭉 찢으려고 하면 사타구니가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깨가 굳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처럼 어깨를 돌리려고 하면 다리를 찢는 것처럼 어깨가 찢어지는 통증이 생깁니다. 네. 50견이라는 질환명을 두고 5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해서 붙은 이름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실제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82%를 차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만큼 네. 중년층 이상의 어깨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0견의 원인 한번 알아볼까요? 50견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단순하고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50견 그 자체, 그러니까 어깨가 굳은 것만 풀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이 경우는 굳은 정도에 따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만 잘 받으면 대부분 없었던 것처럼 좋아집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어깨 질환으로 이제 생기는 2차적인 50견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어 생긴 50견 사례. 이처럼 50견은 다른 질환의 부수적인 동반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근본 질환을 같이 치료해야 50견도 치료가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50견이 오는 경우는 힘줄 손상으로 인한 염증 물질이 관절막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50견이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50견은 그것을 일으킨 더 근본적인 질환을 있음을 나타내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50견 덕분에 다른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기도 하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받아 병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예전과 달리 만약에 내가 옷을 입을 때 어깨가 통증이 좀 찌릿하다. 네. 사실 그럴 때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어깨가 결렸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통증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아직 심각하지 않으면 뭐 주사 치료, 물리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초기에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병을 미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네. 그럼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꼭 내원해야 하는 상황, 그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물건을 들 때 급격하게 팔에 힘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평소에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떨어져요. 오른팔을 주로 쓰는데 오른팔이 왼팔보다 약해요 라고 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예, 네. 회전근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때로는 목 디스크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라는 이름 덕분에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어깨를 회전시키고 힘을 주는 데 있어서는 겉에 있는 큰 근육인 삼각근, 대흉근, 승모근, 광배근 같은 큰 근육들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밝게 보이는 근육들이 어깨에 힘을 쓰는 큰 근육들입니다. 좌측으로 밝게 보이는 작은 근육들이 회전근개입니다. 다만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이 제대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어깨 안쪽에 그 회전근개가 어깨를 잘 고정해줘야 합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바퀴 달린 의자에서보다는 바퀴 없이 고정된 의자에서 우리가 힘을 더 잘 쓸 수 있듯이 어깨가 힘을 제대로 쓰려면 회전근개가 어깨를 잘 고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회전근개는 어깨를 쓰면서 점점 닳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달아가는 속도는 어깨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선천적인 어깨 모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네. 이 그림의 오른쪽에 보이듯이 점점 닳다 보면은 보풀이 생기는 듯한 변화가 생기고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끊어지기 직전이 가장 아픕니다. 그러나 가장 아플 때조차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회전근개가 끊어질 때까지 방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어지고 나면 통증이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나은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착각하고 다 네. 나았다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다라는 건데 이 회전근개가 아예 끊어지면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회전근개 파열은 네. 일반적으로 수술이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사실 네. 진짜 문제는 끊어지고 나서부터인데요. 끊어지기 직전이라든지 끊어진 직후라면 사진에서 보시듯이 비교적 간단하게 어깨를 절개하지 않는 관절경 수술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진 상태로 어깨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힘줄이 점점 짧아져서 그 부분을 수술로 이어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깨 연골이 손상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지경이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인공관절은 원래 어깨보다는 단점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어깨 힘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주로 사용하는 팔의 힘이 반대쪽 팔보다 약하다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 인공관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어깨에 인공관절을 넣어야만 하는 그런 환자들의 비중도 좀 많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회전근개가 끊어졌을 때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간단한 수술, 지금 김방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시경이라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네. 이게 오랫동안 방치돼서 그 끊어진 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인공관절이라는 큰 수술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네. 내 관절만큼 잘 움직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런 부분에서 또 환자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네. 좀 궁금한 게 앞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좀 구분이 어렵거든요. 둘의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요? 예, 차이점이 있죠. 네. 오십견은 어깨가 굳는 질환입니다. 어깨가 부드럽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고요. 회전근개 질환은 힘이 없어서 어깨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병이고 그렇다 보니 누가 팔을 잡고 대신 들어 올려준다면 잘 올라갑니다. 반면에 오십견 환자의 팔을 남이 대신 들어 올려주려 하면 잘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아프기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러다가 맞은 적도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앞선 사례와 같이 회전근개 질환이 오래되면 오십견이 잘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는 오십견 증상이 더 크게 보여서 회전근개 증상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도 예리하고 경험 많은 의사는 이를 잘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의심이 간다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다음 사진과 같이 확실히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초기 질환이면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십견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양쪽에 이제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 원장님이 있다 보니 계속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가장 먼저 많이 들었던 건 오십견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을 하면서 회전근개 파열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환자들이 더 많이 내원하나요? 네. 자, 실제로 그 비율을 나누기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물론 병원을 초기에 빨리 내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방현 원장님의 말씀대로 이 질환이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전근개 파열인지 어느 것이 오십견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구분도 어려워지고 아시다시피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진단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정확한 치료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내가 통증이 좀 느껴지면 네. 질환을 의심하면서 빨리 초기 진단 검진을 네.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일상생활에서 팔을 쓰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유독 날개뼈 쪽으로 담이 온다거나 불편하고 팔이 저린다. 저리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목 디스크에 의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깨 통증 이야기에서 목 디스크 이야기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드물지 않게 목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환자분은 어깨보다는 목에 질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는 목과 어깨 둘 다 좋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는데요. 그런 경우 저는 목이 전혀 안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거의 다 통증이 발생하십니다. 튀어나온 목 디스크가 어깨 쪽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신경통이 생기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병은 목에 있는데 통증은 어깨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만세 자세라든지 뒤통수에 깍지를 끼는 이런 자세를 해야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세가 신경 압박이 풀리는 자세라서 편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어깨에서 팔을 따라 통증이 뻗치기도 하고 피가 통하지 않는 느낌이나 저린 느낌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뒤통수에 생기는 두통, 그리고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나 컴퓨터 작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이렇게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김정현 아나운서는 평소에 목 불편하신 적 없으셨어요? 저도 뭐 요즘 현대인인 만큼 스마트폰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쵸. 되면 계속 고개가 앞으로 네. 나가고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한 적도 있고요. 네. 잠을 잘못 잤을 때 그때는 뭐 하루 종일 목이라던가 두통까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목 디스크까지는 제가 걱정은 안 해봤지만 실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목 네. 디스크는 엑스레이만 보고도 의심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MRI를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CT로도 대략적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초기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튀어나온 목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디스크 질환 역시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처럼 초기에 발견하면 이런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 발견에 더 좋은 디스크 질환의 조기 발견에 더 좋은 점은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자세를 조기에 교정하여 디스크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깨라기보다는 어깨 쭉지, 날개뼈 또는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으면 목 디스크 관련 질환이 있는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깨 부위의 통증만이 아닌 이런 저린 증상이나 어깨 이외의 다른 부위에서의 통증이 나타난다. 네. 또는 어깨 움직임이 아닌 목 움직임과 연관돼서 통증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 질환뿐만이 아니라 목 쪽도 함께 의심해 보아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증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증상이죠? 네, 평소에는 팔을 잘 쓰는데 간혹 어깨가 빠질 것 같이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자, 공을 던지는 자세를 취하면 아프기도 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우리가 어깨가 굳어서 생기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깨가 너무 느슨해서 생기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어리거나 젊은 분들에게 발생하는 어깨 불안정이라는 병입니다.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지거나 세게 젖혀지는 큰 부상 이후에 생기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작은 부상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유연한 몸을 타고나신 분들에게는 별다른 부상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하게 유연한 사람은 스스로 어깨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타고난 어깨의 단단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는 질환입니다. 네. 부상 이후에 어깨 불안정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옆에 그림처럼 공을 멀리 던지는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자세가 어깨를 고정하는 구조물들을 자극하는 자세라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초기에 통증이 꽤 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다소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냥 어깨가 삐었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최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크로스핏 그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런 운동을 하면서 어깨에 작은 부상들이 누적되고 점점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슨한 관절을 방치했을 때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냉장고 문을 고정하는 나사가 헐거워졌는데 이를 방치한 채 계속 쓰다 보면 문은 더 느슨해져 버릴 거고요. 결국은 망가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사만 좀 더 조여줬더라면은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죠. 불안정한 어깨를 방치하면 어깨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어깨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정말 내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질환을 앓게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류현진 선수라던가 뭐 대표적인 운동 선수들도 항상 뭐 어깨라던가 뭐 팔꿈치 이런 데를 다쳐서 재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어깨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이라고 하죠. 그런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참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다고 건강으로 이겨낼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네. 그럼 어깨가 불안정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치료부터 처방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어깨 불안정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치료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맞춤 치료의 중요성이 다른 질환보다 크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술 방법 자체도 개개인에 맞춰야 합니다. 물론 주사 치료와 간단한 운동만으로 좋아지는 환자도 있습니다. 공통점을 꼽자면 그래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네, 어깨 불안정은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잘 알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개월 이상 특정 동작이나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또 어깨가 아파서 자다가 깨는 경우, 자다가 깰 정도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자다가 깨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럴 때조차 병원에 잘 찾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증상은 사실 특정 질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병인지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네. 어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적용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심한 통증인가 자다가 깨시더라도요 병원에 갈 정도인가 이런 판단을 어려워하십니다. 어느 부위 관절통이든 아파서 자다가 깬다, 잠을 설친다 정도면 병원에 오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비슷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이라면 정말 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간과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질환들 하나 50견, 그다음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불안정성,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자,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초기 증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내가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초기에 내원해 주시는 게 약물 치료나 기본적인 물리 치료 혹은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만으로도 초기에는 충분히 증상을 잡을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께서는 잘 유념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좀 심해져서 초기로 이런 간단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부분의 경우에는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는지 자세한 건 저희가 잠시 광고 보고 전해드릴게요.